정단녀의 대표적인 와, 성공한 CEO 막 이런 시즈닝의 최고 이럴 텐데 30억 정도. 야마 덩어리.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좀 구독 좀 해요 좀 여러분. 다시 찍으면 안 돼요? 김지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이죠. 형 근데 네. 이 유튜브는 네.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아니, 오늘 보시는 5월 분들 5일에 보고서 오늘 12월 보실 30일에 분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너 있죠. 처음부터 산통을 깨고 그러냐? 그럼 12월 네. 30일에 꼭 보시라고 밑에 써놔야겠다. 그치? 네, 아무튼 네, 뭐 네.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마무리 뭐 이제 하루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이문세 형 노래를 쫙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나 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요즘에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에요? 네. 책 잘 나가고 베스트셀러 됐다고. 그러면 되게 지금-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18세 들어갔다면서요? 이게 스스로 이제 최면을 거는 그런 행복이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이시안 씨 네.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초대 손님과 관련된 키워드로 또 우리가 또 하나 배워보는 네. 시간이죠. 이시안의 지식탐구 빠밤. 경양식집이라고 지금 모르실걸? 모르지 않아요? 경양식집? 수현 씨 몰라요? 경양식집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양식집인데 앞에 경자가 붙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쵸. 경양식. 경양식집에 가보면 되게 쓰지도 않는 그냥 레스토랑도 있을 거예요. 쓰지도 않는 이렇게 그 양념통 있잖아요. 그거 저거잖아요. 네, 소금하고 후추. 후추. 네. 근데 후추는 진짜 그 스프나 나올 때나 쓰지 전혀 그치. 쓰질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항상 그 위에 올려놓을까요? 그냥 멋 아니에요? 멋은 멋인데 그게 예전에 김광석 실장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주식이 처음 한 게 배에다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배가 동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네, 가서 교역 물건을 물건을 끌고 와서 사와서 몇 배가 되니까 지분대로 먹어서 그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동양에서 가져온 게 뭘까요? 후추. 그게 이제 향신료, 후추. 향신료들. 그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 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후추를 먹을 수 있는 집이 완전 우와 럭셔리한데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면 그 앞에 양념통에 후추 같은 걸 놓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네, 거구나. 우리 집은 이런 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와, 그 당시 셀럽들은 그럼 후추를 이렇게 길 가면서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이랬나? 너무 비싸죠. 그러면 야. 금을 뿌리고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재밌었다. 그때 전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네. 그때면은 완전 재벌이죠 그러면. 왜냐면 이 향신료 사업을 하시는 딜리셔스 마켓의 문희선 대표님이십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다양한 맛으로 세상을 즐겁게 하고 싶은 향신료 시즈닝 전문 기업 대표 문희선입니다. 향신료 시즈닝. 네. 일단 박수 좀 쳐요. 향신료 시즈닝 업체라는 게 그러면 수입을 하는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수입을 하기도 하고요. 네.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둘 다. 그러니까 향신료의 원물들은 수입을 해서 들어오고 그 원물을 가지고 블렌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섞어서 또 새로운 맛을 네. 또 창조해내시는구나. 그래서 원물이 들어온 걸 향신료라고 하고 블렌딩 된 걸 시즈닝이라고 하죠. 요거 오늘 재밌겠다. 네. 신기하다.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온라인 마케팅 전공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 지금 키워드 광고 이런 게 없고 외국에서 대행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네이버 쪽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 무렵에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맡아서 공부를 하면서 교육을 가서 들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마케팅 쪽 업무를 했었고, 네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중단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른바 이제 경력 단절, 그쵸.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정단녀의 대표적인 보통은 그쵸. 그래서 다시 뭔가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게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계기는 없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막 결심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블로그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냥 기록을 하자. 제가 교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하는 일들을 이제 오늘은 아이랑 뭘 해봤고 뭐 내일은 뭘 해봤고 뭘 했더니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거를 좀 기록해보자로 시작을 해서 그 실험 관찰하듯이. 네, 그쵸. 그 일지를 쓰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블로그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모여들게 되는 커뮤니티가 되면서 그게 하나의 좀 플랫폼처럼 그 안에서 이제 엄마들이 뭐 이건 어디서 샀어요, 뭐 뭐는 어때요, 교구 뭐가 좋아요, 막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에 제가 이걸 소개만 하는 것보다는 팔아보면 어떨까? 한두 개씩 팔다 보니까 이게 좀 번거로운 작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사이트를 만들자. 그러니까 나도 편하고 네, 좀 일을 키우자. 네, 주문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이트를 만들자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사이트를 만들려고 찾아보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어디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와.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전에 했었던 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키워드나 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마케팅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서 자연스럽다고 네. 얘기하시지만 뭔가 야망이 가득한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예. 처음에는 그래서 네. 아동복이었어요. 유아동복. 의류. 네, 의류.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전공은 교육학이셨고 네. 일한 거는 마케팅을 디지털 하셨고. 마케팅했고 그래도 상품은 아동복 네. 의류를 팔고 지금은 시즈닝 업체 식품을 또 대표고 하죠. 얘기만 듣기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 아버지가 식품업을 좀 오래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네, 연구원부터 시작하셔서 지금도 식품 쪽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근데 저한테 은근슬쩍 이렇게 식품도 온라인 괜찮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잘 되고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또 다른 거로 바꾸려면은 굉장히 고민 많이 되셨긴 했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양다리를 좀 걸치려고 야망 있으신 분이라. 네, 야망. 온라인 시장은 흐름은 비슷하니까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품 쪽은 제품이 막 계속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류는 시즌마다 제품이 바뀌는데 진짜 네, 장점이 많구나. 그렇죠. 식품은 쭉 가니까 그냥 올려놓고 네. 잘 팔리면 얘도 팔고 얘도 팔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시즌 시장이 너무 커지고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의류 시장을 좀 정리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됐어요. 그 시즈닝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식품을 다뤄봐야겠다. 근데 저게 제일 만만해 보여라고 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네, 만만해 보여서 선택한 것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라인업을. 처음에 그 제품을 그냥 딱 봤을 때 보통은 그냥 제품 그대로 받아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마음에 이렇게 썩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팔 거라면 네. 나 같은 사람도 사게 만들 제품을 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에 대한 브랜딩하고 디자인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한 3주인가 지나서 첫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팔리네? 다들 원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네.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분야를 건들지 않고 있었던 거죠. 내가 먼저 할 걸. 그래서 첫 주문은 되게 기억에 딱 네, 남으시겠어요. 맞아요.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네. 몇 가지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을 패키지로 세트 제품을 런칭을 했어요. 네. 와, 놓치지 않아. 와, 야망 덩어리. 그 제품이 한 1년 동안은 그 세트가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렸어요. 그럼 아니, 그분한테 뭐 좀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분 다시 좀 한번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아봐요. 일반 시즈닝하고 딜리셔스 마켓 제품이 차별이 좀 있다고. 국내에서 시즈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맛을 접하면서 내 입맛을 찾아가게끔 만들 수 있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개발해서 제안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찌개에 넣는 제품도 있고요. 찌개? 네. 우리나라 한식에다가? 네, 한식에 쓰는 제품도 있고요. 오. 저희가 그 맛을 개발하면서 좀 많이 제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외국의 원물들을 쓰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원물들을 가지고 시즈닝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좀 대표적인 게 쌈장 시즈닝이라든지 뭐 청양고추 시즈닝이라든지 그런 맛들이 이제 조미를 할 수 있게끔 쓰는 시즈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정도 야망이시면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할 그래. 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올해 제가 외국을 한 10개국 정도 갔다 왔거든요. 역시. 7월부터. 네. 역시. 런칭 하셨어요? 해외에도 호주랑 몽골이랑 뭐 미국 쪽은 나가고 있고요. 이미 제품들이. 벌써 이미? 네. 와. 네, 그 외에도 조금 시장을 넓혀 가려고 올해 이제 많이 다니고 왔어요. 해외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시즈닝은 뭐예요?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거는 쌈장이랑 청양고추
외국 분들이 청양고추 시즈닝을 드신다고요? 네, 의외로 K푸드가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 한국의 매운맛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더라고요. 혹시 직원이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저희 쪽의 직원은 한 10명 정도 지금 같이 하고 네네. 있는데 제조하는 쪽은 또 공장에서 이제 네.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쪽은 뭐 거의 50명 넘는 직원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네, 저희는 한 10명. 그럼 연구 개발하시고 매출을 여쭤봐도 저희가 매출은 아주 크진 않은데 네. 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억 정도 좀 넘게 한 해. 네, 한 해. 지금 누적 판매가 3천만 개가 넘으셨다고.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는데 네. 저희가 뭐 소포장 제품부터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사실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바쁜 와중에 유튜브도 운영하세요? 네. 딜리 TV 저희가 딜리 딜리셔스 TV. 마켓이라서 네, 딜리 TV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방금도 되게 생소해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제품을 뭘 하고 싶어서 한번 샀는데 다음에 쓰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하는 맞아. 그런 니즈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게 좀 제일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보고 오히려 한번 나도 한번 써볼까라고 하게끔 접근을 해볼까 했을 때 유튜브가 가장 최적화된 채널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레시피들을 좀 공유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그러니까 보통 여기 사실 앉으시면 처음엔 막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 풀리시는데 끝날 때쯤에 다시 찍으면 안 돼요? 뒷부분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시 찍으면 하는데 그런데.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교육학과 나오셨잖아, 그리고. 네. 나 아까부터 뭔가 배우고 있는 기분이야. 저희한테도 뭐 레시피 뭐 재밌는 거 뭐 요리의 과정은 사실 좀 기니까 네, 복잡할 것 같고 네. 제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최애 시즈닝을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청양고추 시즈닝 청양고추 시즈닝. 네. 이건 주로 그럼 어디다가 고기에도 뿌려 먹고요. 고기를 고기에도? 찍어 먹기도 하고 아니면 까르보나라나 그런 파스타, 크림 파스타 할 때 좀 넣으시면 매콤하게. 네, 약간 칼칼한 맛으로 먹을 수 아니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푸나 오징어 먹을 때 마요네즈에 네, 청양고추 맞아요. 짜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그 위에 가루 이렇게 네, 얹어서. 근데 저 같은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하나 사면은 그래,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 이거를. 맞아요. 네. 아, 또 이런 방법. 그 마요네즈는 시즈닝 뿌려가지고 하면 그 맛이 나는 거잖아요. 네. 오, 좋다. 너무 좋다 그거. 아니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네, 저희 5.0 만점에 4.8 유지하고 계시다고. 네, 저희가 런칭 이래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파트인데 네. 특히나 저는 CS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해서 네. 이게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처음엔 판매를 시작했다 보니까 소비자랑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최근방에 있는 그 소통 창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저는 이게 컴플레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제품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애정 없으면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저희 제품 이미 구매해서 써보셨고 그렇지. 그걸 쓰다 보니 불편한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화까지 친히 하셔가지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네. 그래서 초반에 한 2년은 CS를 제가 다 했어요. 들어오는 CS는 직접요? 네, 직접 다 와. 담당을 하면서 그거를 가능하면 다음 제품에는 개선해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계속 발전시키시는구나. 성공하신 게 약간 의류 쪽에서 하는 마케팅이나 뭐 이런 방법론을 식품 쪽으로 갖고 오셔서 네, 맞아요. 에모티라고 모멘트 오브 트루라고 진실의 순간 고객이랑 마지막 딱 만나는 그 순간인데 음식 하시는 분들은 내 요리가 맛있으면 됐지 뭐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게 있는데요. 의류는 사실은 내게 엄청난 퀄리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이걸 되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 그러니까 요 방법론을 음식에 적용하니까 야, 그러니까. 네,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기존에 없던 회사가 나타난 거야. 게다가 대표님이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신 분이 어떻게 육아에 한 3, 4년을 그렇게 네, 육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제가 아이가 3명이거든요. 아? 네. 3명이요? 3명을 키우고 그 와중에 또 애를 셋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바쁜 와중에 우와. 이세에 대한 야망도 있으셔 보니까. 욕심이 많은가 봐요. 제가 몰랐는데 이거를 정리하면서 아, 욕심이 많네. 애도 많이 낳고 일도 많이 하고. 사업하시면서 보통은 이렇게 다 승승장구하신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의류업을 했을 때 의류업에서 이제 식품으로 넘어오면서 그 과도기가 저는 되게 어려웠는데
처음 1인으로 시작해서 월 의류할 때도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를 유지를 했었고 성수기 때는 한 5천만 원 이상 나왔으니까 혼자 하는 사업으로 그 정도를 혼자서 하면 5천, 월 5천. 네, 와.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였는데 나쁘지 않은 건 아니죠. 어우, 야마덩어리야. 어우. 요 정도쯤이야. 우리 대표님 야마덩어리야. 원한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건가? 나는 이렇게 매출을 내는데도 돈이 없는데 왜 그런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앞서서 창업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보를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몰랐구나. 시즈닝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청년 창업 자금도 받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이제 토대로 다시 좀 정비해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와, 잠깐만. 어플도 만드셨어요? 어플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회원제로 완전히 식자재로 가기는 애매한 소규모 가게들 하지만 계속해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약간 저희 VIP처럼 정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시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두 개를 사더라도 좀 도매가에 가깝게 사실 수 있게끔 진짜 제공해드리는 만났어요. 어플을 네. 하고 있어요. 내 식당 정리 안 했을 텐데 대표님 만났으면은. 목표가 뭐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시즈닝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게 컨텐츠로도 보여드리고 제품으로도 보여드리고 그거를 좀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재밌고 즐겁고 맛있고 행복해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 취향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 전파하는.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취향을 하나 더 늘려주는. 맞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엔터테인먼트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할 때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기존의 그런 업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제품 사진과 영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 뭔가 여기 오면 즐거워. 이거는 그래 내가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재밌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시도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는 거야. 우리 평비 포인트를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궁금해서. 아니 너무 다 비범해요. 이분은 다 비범해서 평범한 점은 뭔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포인트, 우리 빨간 토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문희선 대표님의 빨간 토끼는 어떤 점이라고 할까요?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 네. 무조건 인정. 저도 계속 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을 때도 와 계속 뭐를 했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구나. 근데 진짜 지치지 않고 했다. 앞으로도 또 지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또 제가 어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딱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평범하지만 저를 조금 그래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아닐까? 지치지 않는 본인만의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해요. 성공을 하면 가장 좋지만 저희가 컨텐츠 중에 최근에 진행을 했던 것 중에 이제 고민식탁이라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청년 세대와 그 장년 세대를 같이 모아서 밥을 식사를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자고 던졌는데 직원들이 다 너무 이거 왜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나오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싫은 티를 내면서 억지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고 나서 첫 번째 컨텐츠가 나왔는데 아 하길 너무 잘했다. 근데 직원들도 그걸 만들고 나서 본인들이 보면서 와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지라는 거를 되게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너무 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실패하는 것도 생기고.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실패했지만 잃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분명히 얻은 게 있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성장한 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든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 수 있지 않았나. 우리도 즐겁게 하잖아요. 나 오늘 오면서 그렇죠, 진짜 그렇죠. 행복했어요. 네, 아주, 아주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럼요. 네, 또 많이 배우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전에 컨텐츠들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스토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고밀탑을 보면서 느꼈던 거랑 빨간 토끼의 전에 대표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네. 이분들이 결과만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고 뭔가 과정이 없을 것 같은 과정을 건너뛰고 보통은 결과를 보잖아요. 네, 맞아요. 뭐 뉴스든 미디어든 이런 데서는 광고든. 근데 이 채널에서는 그런 과정의 스토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아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러니까 딜리셔스 마켓만 딱 보면은 와 성공한 CEO 막 이런 시즈닝의 최고 이럴 텐데 육아를 하시면서 정단련 인물의 저지요 이런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막 혹시나 뭐 창업 준비하시는 거 이런 분들한테 또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 무조건 하세요. 1인 창업도 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창업하지 마세요. 네.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멋모르고 덤빌 때는 와, 이 정도면 나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업력이 쌓이고 또 회사를 구성하는 직원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가보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도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 오늘 대표님 얘기 듣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야. 왜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 네. 아유 나는 뭐 아기가 있으니까 아유 내가 뭘 안다고 나 그 전에 하던 일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이런 분들 다 나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 보니까. 네. 제가 질문 중에 되게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창업하면서 어렵고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네. 왜냐면 그것까지 깊이 고민하면서 전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본인이 그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거 넘어가는 네. 미션이고 과정이다라고 과정이다. 생각을 했었던 네. 거라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니까 그냥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자. 많이 배운다 진짜 오늘.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좀 구독 좀 해요 좀 여러분. 진짜 오늘 진짜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희랑 함께한 시간? 저 너무 재밌었고 네. 사실은 저희 때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막 자랑하고 왔거든요 회사에. 글쎄, 나 와. 김진수님 만난다 이러면서. 근데 20대 친구들이 잘 몰라가지고 머쓱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커오면서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네. 저도 새로운 경험이고 이렇게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래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부터 이렇게 쭉 해보신 적이 없죠? 잘. 그쵸. 네. 이렇게까지 정말 뭐 네.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쫙 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주마등처럼 이렇게 딱 네. 구성하면서 그러니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네. 이렇게 진짜 젓는 과정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훑어볼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저희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를 또 좀 재정비하고 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나중에 위인전 쓰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은 꼭 야망 덩어리로. 거기에 꼭 넣겠습니다. 네. 제가 몇 살에 빨간 토끼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그때 이 자서전에 처음 기초가 다져졌다. 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시죠? 화이팅! 내년에도 화이팅하자. 화이팅! 그럼 그 시즈닝을 살려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딜리셔스 마켓으로 검색을 하시면 사실 뭐 온라인몰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몰에 다 입점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자사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저희의 특별한 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뭔가가 있군요. 네. 오, 알겠습니다. 김지수, 이시안. 문희선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빨리 딜리셔스 마켓 가보세요. 일단 여기 구독부터 하시고. 구독부터 하시고. 일단 구독하고. 네. 네.